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3.1절 연휴 기간인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인터뷰가 지금 묘한 파문을 전가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난 총선이 끝나고 비대위원장을 맡을 당시 이 재보선까지 책임을 지게 해주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김종인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24일 인터뷰에서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쩌면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레임덕 상태에 깊이 빠질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 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기사회생하면 생명이 연장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월 7일 보궐선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는 1년도 그때부터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한 단순히 이 대통령 선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운명,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분 상태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 24일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이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당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모두 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길 경우 민주당에서 제3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인터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묘한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의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기자들은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 이 발언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2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은 이것입니다. 4.7 재보선 전에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발언일까요? 의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나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직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재보선까지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다고 했던 그가 왜 갑자기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 전에 내가 그만둘 수도 있다고 했을까요? 자, 이 발언이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레임덕에 빠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3월 위기설도 나옵니다. 3월 달에 민주당 내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또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놓고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3월 굉장히 중요한 달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여의도가 발칵 뒤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김종인 위원장. 자, 비대위원장을 그만둘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2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야권의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쪽은 박영선, 우상호 둘 간에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인지 내일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나 뭐 다른 또 작은 정당 간에 뭐 단일화를 하니 많이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경선 통과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중에서 한 명이 3월 4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금태섭, 안철수 간의 단일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면 안철수, 금태섭 간의 승자와 국민의힘 승자 간의 결성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되겠죠. 그쪽은. 그리고 이쪽은 지금 나경원, 오세훈 둘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예비 경선 때를 보면 거의 여론조사 결과는 나경원, 오세훈이 박빙입니다. 거의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나경원 예비 후보가 그때 오세훈 후보를 눌렀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상당히 크게 이겼지만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선 경쟁은 100% 여론조사입니다. 나경원 전 대표는 여성 가산점을 받습니다. 10%입니다. 자, 지난번 국민의힘 여론조사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겼지만 나경원이 10%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뭐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안철수와의 본선 경쟁 단일화에서 만약에 안철수가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진 국민의힘이 3명밖에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의당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경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안철수한테 황금 비단기를 깔아준 겁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잘 나옵니다. 그러나 단일화 여론조사는 해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누구누구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여론조사를 한다면 누가 이길지는 아마 장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한테 져서 안철수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김종인의 이 말은 이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민주당을 누르고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에서는 뭐 지금 박형준 후보가 가장 뭐 차이가 한참 많이 납니다. 지금 박형준 말고 이현주 뭐 또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단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현주 후보는 박민식 전 의원과는 단일화해서 이겼습니다. 박성훈 전 부시장이 있습니다만 뭐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형준 예비 후보는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되겠죠. 그리고 김영춘이 나올 경우 아마 나오겠죠. 부산시장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울시장이 문제입니다. 박영선, 우상호 아마 박영선이 되겠죠. 그러면 박영선과 안철수가 만약 붙게 되면 안철수가 설령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은 웃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좋은 찬스에 국민의힘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안철수를 누르고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까지 차지하면 그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도 자, 비대위원장 본인은 그만둔다고 하지만 더 맡아 주시오 하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의 이 발언 4월 7일 재보선 전에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발언이 지금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김종인의 승부수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만약 이번에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를 이기지 못하면 나 그만둘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배수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문재인 이낙연은 사실은 이들이 멘붕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죽기 살기로 뛰는 이런 분위기야말로 승리를 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영이 서지 않는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문재인의 반기를 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이제 3월 초에 당대표를 사퇴합니다.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특별히 이낙연의 역할이 없었다고 봅니다. 뭐 가덕도 신고한 게 있지만 이게 이낙연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문재인의 공이다. 친문들의 공이다. 자,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재명한테 한참 밀리고 있고 그나마 당대표까지 그만두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마이크를 잡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재명이 뛴다면 모를까. 아무튼 지금 상황은 문재인, 이낙연한테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부산시장은 질 가능성이 높고 서울시장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김종인의 사생결단, 어쩌면 이거는 이순신 장군을 벤치마킹인 것 줄 모릅니다.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수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쪽과 야합해서 개헌을 할지도 모른다. 김종인이 대통령이 되고 실질적인 지금의 대통령 권한을 갖는 총리는 민주당이 먹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김종인에 대해서는 내통하고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내통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저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종인은 안철수와 함께 일했던 적도 있는데 안철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극에 달한 사람입니다. 안철수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안철수가 만약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면 김종인은 버티기 힘들 겁니다. 거기다가 안철수가 만에 하나 서울시장까지 된다면 급격하게 보수 야권의 리더십은 안철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김종인의 중앙일보 인터뷰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